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문제로 여야가 한동안 엄청나게 공방을 벌였었죠.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는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변경과 관련된 4페이지를 누락을 했고 페이지 수까지 조작해서 공개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일종의 공문서 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아직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상임위의 방향이 과연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례 없이 전례 없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모든 자료 55건을 지난 7년간을 모두 다 공개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자 말자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임재 변호사, 이 영상을 아주 뚫어지게 보시는데 네. 이 영상이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도 전이에요. 네, 그 그렇습니다. 전부터 지금 여야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만나자마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된 거는 지금 사실 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가 되면서 자료 제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국토위 이제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이제 이 자료들이 문제가 있다, 네. 오염된 자료다라고 이제 쉽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부 없다고 했던 자료가 제출이 됐으며 뭐 누락된 페이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렇게 왜 자료가 조작된 오염된 자료를 내놓았느냐, 원희룡 장관은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라,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요. 이에 네. 맞서서 아니 지금 이 자리는 어디로 가야지 고속도로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를 차근차근 논의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또다시 정치적 공세냐고 아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맞서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됐는데요. 국민들은 피로하지 않을까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네. 자, 민주당에서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원 장관의 반응 어땠을까요? 영상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15일인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다음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요.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설 전 부위원장.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를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전히 우리 원희룡 장관님 정치인답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본인에 대한 뭐 대권에 대한 생각을 뭐 꿈에 없이 저는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뭐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해 저렇게 저는 공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알고 싶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정점안이 왜 변경됐으며 이런 부분의 사실관계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지 뭐 저런 정치 공세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원장관의. 그리고 저는 그 오늘 원장관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국토부에서 정말 아까 김정재 의원이 얘기했듯이 7년간의 모든 55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자료가 그러면 얼마만큼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고 정말 꾸밈없이 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왜 자료 제출을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누락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제출된지도 모르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일단 국토부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 사안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올린다든지 국민들 앞에서 공개를 다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빠진 자료가 있다든지 오늘 심상정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중간보고서 내라 하니까 그거 없다라고 했는데 한준호 의원이 중간보고서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있어요, 그랬죠. 했잖아요. 그러면 원장관님 이 지금 일타 강사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유튜브도 찍으셨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래서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어떻게 내가 다 아냐 장관인데 그러면 일타 강사들 덧셈 뺄셈 못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이 좀 무게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 저는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 대해 정치적인 발언을 더 이상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했는데 하민경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원장관의 반격, 할 수 있었던 발언이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네. 거짓으로 이게 선동처럼 사실 시작된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실처럼 이게 제이씨가 지나가는 지역에서 계속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는 것이 이제 정설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런 사안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뭐 누구 땅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한 그런 의혹이었기 때문에 사실 원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장관으로서 이렇게 또 뭐 백지화를 시킨다는 게 아마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뭐 이제까지 뭐 김의겸 의원의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때- 보셨을 때 이제 뭐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죠? 그게? 예,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은 사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백지화를 했고 다시 한번 이제 그럼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해서 정말 좋은 방안을 이제 모색하자라는 것에서 오늘 이제 현안 질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사과는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애초에 뭐 선동으로 시작한 이런 부분들은 사과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뭐 원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국토위 현안 질의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요. 잠깐 언급된 것처럼 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원장관이 왜 백지화를 시켰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관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저는 사업 추진의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되어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양평을 비롯한 이 고속도로 이용 지역의 주민들과 전체 국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이 국토위 현안 질의 저희가 본 건 이제 오전 상황이고요. 오후에도 계속해서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국토위뿐만 아니고요. 같은 시간에 열렸던 국회 법사위에서도요. 이 고속도로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뉴플리에서 잠깐 봤었죠. 전현직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 영상도 좀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어. 왜 백지화냐니까 충격요법이다. 국민에게 충격을 줄 일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권 보위 차원에서도 이 고속도로 게이트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라든가 뭐 양심선언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또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공지구 특혜에서 그 당시에 여주지청이 기소를 한 안목과장, 도로과장이 현 양평군수가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고 이 사람이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결재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정도 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떤 외압이 한동훈 있었다는 장관 제가 단서가 느낌으로 있습니까? 말하는 걸로 임재 변호사님, 앞서 우리 뉴플리에서도 봤고 지금도 봤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 항상 이 법사위 열 때마다 항상 충돌을 해요. 이 모습 매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세요, 보시면? 앵커님 저도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소송은 결국 싸움을 보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움찔움찔했거든요. 왜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나름 정말 총과 칼을 들지 않았지만 나름의 논리와 자신의 근거로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공방 모습 저희가 지금 자주 볼 수 있죠. 네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수사를 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겠지만요. 단순히 의혹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는 행동은 또 지양해야 되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고속도로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국민들을 위해 좋은지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에 대한 답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건설을 해야지 세금도 아끼면서 또 국민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주말마다 이 막히는 고속도로 그리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은 어디일지 두 분이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상임위 일정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 국회 국토위 상황 살펴봤습니다.